야, 서울 깍쟁이 오늘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냐? 그만해. 불량스러운 남학생은 소녀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어쩔 건데? 뭐, 한 대 치시게? 우리 깍쟁이 아가씨? 남학생의 손이 여학생의 뺨을 향해 날아오던 그 순간, 그의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소녀에겐 너무나도 선명해서 피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죠. 눈 깜짝할 새 남학생의 손목을 낚아챈 소녀의 서늘한 반격.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눌러주신 분들께는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 춘천의 한 작은 동네.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소양강 고등학교. 그곳에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 한서연은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는 9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연이는 담임 김지혜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죠. 심장은 마치 쿵쾅쿵쾅 북이라도 치는 듯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서연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떨리는 손으로 교복 치마의 주름을 매만지며 후, 깊은 숨을 내쉬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태권도 유망주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낯선 서울 전학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준비됐니? 서연아? 지혜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낯선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몇몇 눈빛에서는 은근한 적대감마저 느껴졌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교실에 들어선 서연이는 단정한 교복 차림에 까만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한서연이에요. 서울에서 왔고 아직 낯설 테니 모두 친하게 지내주세요. 지혜 선생님의 따뜻한 소개가 끝나자 교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가에 앉은 노란머리 여학생은 쯧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남학생들은 소곤소곤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뒷자리에 앉은 강민준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대놓고 비웃고 있었죠. 야, 너 이름이 뭐라고? 모시기? 아, 발음하기 더럽게 어렵네. 그냥 우리 서울 깍쟁이라고 부르자. 어때? 민준이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푸아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분노를 사겼어요. 선생님께서 지정해준 맨 앞자리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마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서연이의 귀에는 또 다른 서울내기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스쳤어요. 자리에 앉은 서연이는 곧바로 책상 위에 필기구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첫 수업은 체육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와글와글 시끄럽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서연이는 선생님이 준 체육복을 들고 여학생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시끄럽게 떠들던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어요. 서연이는 구석진 곳을 찾아 조용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체육복을 입는 동안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게 느껴졌죠. 어머, 제 팔 근육 좀 봐. 완전 운동선수 아냐? 서울 애들은 다 저렇게 깡말랐나? 근데 왜 저렇게 땅만 보고 다녀? 표정도 하나 없고 무섭게.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고 서연이는 서둘러 탈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어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자, 새 친구도 왔으니 다 같이 체조로 몸부터 풀자. 일어서. 체육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때 서연이의 유연함은 단번에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다리를 머리 위로 번쩍 올리는 동작에서는 헐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탄은 곧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서커스단 출신인가 봐. 저게 어떻게 돼? 무슨 차력사야? 대박.
오늘 수업은 농구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두 팀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팀 나누자. 주장, 강민준, 그리고 최유리. 한 명씩 뽑아.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연이는 제일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리팀에 억지로 끼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공을 주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코트 구석에서 기회를 노렸지만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와 그의 친구 박태수는 일부러 서연이 쪽으로 공을 세게 던지며 놀려댔어요. 야, 너도 좀 해봐. 우리 꼬마 무술인. 휙! 공이 서연이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이는 아픈 기색을 감추며 조용히 공을 주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금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 눈빛 속에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서연이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눈빛과 속삭임이었던 괴롭힘이 이제는 노골적인 따돌림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강민준과 박태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서연이는 늘 그랬듯 구석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과 불고기가 담긴 소중한 도시락이었죠. 서연이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준이와 태수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 또 이 꾸리꾸리한 냄새. 야, 너네 집 음식은 원래 다 이래? 민준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대꾸 없이 밥을 먹으려 했지만 태수가 갑자기 그녀의 도시락 통을 획 낚아챘어요. 이게 뭐냐? 시커먼 게. 벌레 아냐? 어우, 이런 걸 어떻게 먹냐? 태수가 도시락을 이리저리 흔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엔 민준이가 도시락을 가로챘어요. 서울에서는 밥 먹기 전에 뭐 춤이라도 추냐? 어디 한번 춰봐. 그럼 이거 돌려줄게. 민준이가 도시락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돌려줘. 서연이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러자 민준이는 비웃으며 도시락을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김밥과 불고기가 차가운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어요. 식당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흡 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태수는 일부러 흩어진 음식을 질겅질겅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안쓰러운 듯 다가왔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연이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교과서와 교복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물통을 쏟아부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이는 젖은 교복을 말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마침 지나가던 김지혜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사물함을 닫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물병이 샜나 봐요. 지혜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낄낄거리며 서 있는 민준이와 태수를 발견했어요. 서연아, 혹시 누가 널 괴롭히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서연이는 잠시 지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한다? 알았지?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선생님이 떠나자 서연이는 젖은 교복을 가방에 쑤셔넣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체육복 차림으로 묵묵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집으로 향했지만 서연이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학교와는 반대 방향인 동네 외곽을 향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연이는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룡 태권도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연이는 끼익 소리를 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장 안은 바깥과 달리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낡은 사진들과 빛바랜 메달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넓은 수련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구나. 서연아. 나이 지긋한 최민호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젖은 머리카락과 체육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또? 그 녀석들이냐?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최 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너무 참기만 해, 서연아. 네가 가진 힘을 가끔은 보여줘도 괜찮아.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관장님, 제가 배운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도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남을 해하는 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최 관장님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주며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 되기도 하는 법이야.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장 안으로 들어가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홀로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매섭고 강인했어요. 마치 한 마리 하기춤을 추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한쪽에서 이수아라는 여학생이 넋을 잃고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최 관장님에게 다가가 소곤소곤 물었어요. 관장님, 저 언니 정말 대박이에요. 어디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최 관장님은 서연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한 아이란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야.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거다. 일주일 후 소양강 고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체육관은 활기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연이는 조용히 체육관 한쪽 구석에서 장식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조금 익숙해진 듯 보였어요. 자, 모두 모여봐. 오늘은 체육대회 준비물 최종 점검을 할 거다.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이도 만들던 장식을 내려놓고 다른 학생들 사이에 꼈어요. 선생님은 명단을 들고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연, 너는 반 티셔츠랑 응원 리본 준비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곱게 접은 티셔츠와 리본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도 안 자고 꼼꼼하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선생님께 건네려 했지만 갑자기 강민준이 휙 하고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그 티셔츠 제가 한번 볼게요. 민준이는 서연이의 손에서 티셔츠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것을 양손으로 잡고 쫙 하고 찢어버렸어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시끄럽던 체육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안. 너무 약골이라 그냥 찢어지네. 민준이는 키득거렸고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티셔츠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강민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체육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실수라니까요, 선생님. 진짜 천이 약했나 보죠. 체육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이거 어떡하지? 다른 티셔츠를 구해볼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하나 더 챙겨왔어요. 서연이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또 다른 새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특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그래?
좋아. 그럼 계속하자. 점검이 계속되었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서연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서연이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어요. 창고 가서 체육복 가져와라. 매점 가서 물 떠와라. 온갖 잡다한 심부름을 시키고 서연이가 그것을 묵묵히 해내면 또 다른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는 시끄러운 체육관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부러질 듯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들어왔어요. 야, 여기서 뭐 하냐? 너네 동네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가도 되나 봐? 민준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나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내가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잖아. 서연이는 민준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이 더 셌어요. 민준이는 서연이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태수와 다른 친구들이 그녀의 주변을 빙 둘러쌌습니다. 넌 진짜 이상해. 항상 조용하고 웃지도 않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 민준이가 서연이의 체육복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서연이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이게 서울 스타일이냐? 항상 이렇게 뚱하게 있는 거? 툭툭. 민준이의 손가락이 서연이의 뺨을 다시 쳤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역겹게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서연이의 눈의 순간 섬광 같은 분노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야, 말 좀 해보라고. 벙어리야? 툭툭 민준이의 손가락이 전보다 더 세게 서연이의 뺨을 쳤습니다. 서연이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결코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수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들은 낄낄 웃으며 한 발짝 물러났어요. 아, 진정해. 우린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수아는 서둘러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가리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마워. 난 괜찮아. 수아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너, 아니, 언니는 저런 애들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 다 알아. 언니 누군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언니,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잖아. 맞지? 서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그냥 조용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어.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창문 너머로 김지혜 선생님이 서연이와 수아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는 수아와 함께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도장에 도착한 서연이는 곧바로 도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마치 오늘 겪었던 분노와 슬픔을 모두 발차기 하나하나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최 관장님은 묵묵히 서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느냐?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일진 애들이 서연이 언니를 또 괴롭혔어요. 뺨까지 때렸어요. 최 관장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때가 오고 있군. 저녁 무렵 서연이는 도장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서연이가 사는 곳은 춘천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오면서 혼자 살게 된 지 이제 겨우 2달째였죠.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이는 틱 하고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태권도 메달과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서울에 있는 엄마와 동생이 보고 싶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서연이는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서연이는 거실 한쪽에 놓인 훈련 장비들 앞에 섰습니다. 미트, 발차기 패드,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샌드백까지. 서울에서부터 직접 가지고 온 그녀만의 작은 훈련 공간이었죠.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몸을 충분히 풀고 난 후 그녀는 앞에 놓인 미트를 향해 기본 발차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며 퍽, 퍽 정확하게 미트를 가격했어요. 하나, 둘, 셋. 서연이는 기합을 외치며 발차기의 강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오늘 민준이에게 당했던 모욕을 이 발차기로 모두 날려버리려는 듯 매 순간 온 힘을 다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서연이는 샌드백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연속 발차기와 펀치를 섞은 화려한 콤비네이션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국가대표 유망주의 실력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대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그녀의 훈련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1시간의 고강도 훈련이 끝나고 서연이는 바닥에 털썩 누워 숨을 골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땀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까똑 하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계신 코치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연아, 잘 지내니? 다음 달 국제대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코치님.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서연이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에 대한 부담감까지 모든 것이 18 소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이는 침대에 지친 몸을 누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민준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뺨을 치던 그 더러운 느낌, 주변 아이들의 역겨운 웃음소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왜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음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거실에서 곧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코치님이 짜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덤벨 운동부터 플랭크, 버피 테스트까지. 서연이는 국가대표 유망주답게 완벽한 자세로 모든 동작을 빈틈없이 소화해냈습니다. 땀으로 젖은 운동복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 서연이는 오늘은 조금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이의 괴롭힘을 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참아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인내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교에 도착한 서연이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수아와 마주쳤어요. 안녕 서연 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수아는 서연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기, 언니, 오늘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먹을래? 내 친구들도 언니 만나고 싶어 해.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혼자 점심을 먹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수업이 시작되고 서연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서연이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보냈지만 서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는 수아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의 친구들은 서연이를 신기해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으로 서연이는 학교에서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언니, 진짜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대박? 수아의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이에게로 향했어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서연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선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 수아는 그런 서연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너무 참지 마, 언니. 가끔은 언니의 힘을 보여줘도 괜찮아.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권도 선수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업이 끝나고 서연이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수아와 친구들과 함께한 점심시간 덕분이었죠. 도장에 도착한 서연이는 최 관장님께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최 관장님은 서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 오늘은 표정이 좋아 보이는구나. 서연아. 서연이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최 관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자, 오늘은 다음 달 대회를 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보자. 서연이는 도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 중이었어요. 수아도 그곳에 있었죠. 수아는 서연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이리 와봐. 오늘은 언니 시범 좀 보고 싶어.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아에게로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뭘 보여줄까?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서연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중앙으로 나아가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태권도 품새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선보이는 서연이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우아한하게 춤을 추는 것만 같았어요. 도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도장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는 환호성을 지르며 서연이에게 달려왔어요. 대박! 믿을 수가 없어. 언니, 진짜 너무 멋있어. 서연이의 얼굴이 부끄러움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인정받는 기쁨이었어요. 최 관장님은 서연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실력은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고 있구나. 이제 그 빛을 더 이상 숨기지 마라. 서연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양강 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향하고 있었고 복도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어요. 서연이도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지나가는 몇몇 학생들이 서연이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저기 봐. 저 애가 그 서울에서 온 애래. 진짜 태권도 선수라던데? 서연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벌써 소문이 난 거지? 수아의 친구들이 말한 걸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려진 걸까?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콕콕 꽂혔어요. 평소의 그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서연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수아가 미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어제 친구들한테 언니 얘기했는데 그게 소문이 퍼진 것 같아.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말했어요. 혹시 화났어?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으니까. 수업이 시작되었고 서연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서연이의 자리로 몰려들었어요. 너 진짜 국가대표 상비군이야? 와, 태권도 시범 좀 보여주면 안 돼?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였으며 국제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강민준과 박태수가 지독하게 불쾌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특히 민준이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이는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 테이블로 직접 와서 인사를 하기도 했고 몇몇은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민준이와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연이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직진했어요. 민준이는 서연이의 바로 앞에 서서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진짜였어? 네가 뭐 대단한 무술인이라며?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태권도 선수야. 무술인 아니고. 민준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태수와 함께 다른 테이블로 획 가버렸습니다. 수아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이는 김지혜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서연이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혜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서연이가 국제대회 결승전에서 멋진 발차기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아가 와서 내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 지혜 선생님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서연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단한 선수인데.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선 평범하게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지혜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서연아, 선생님은 네가 걱정돼. 민준이랑 다른 아이들이 널 계속 괴롭힌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일을 알고 있어요. 학교를 나선 서연이는 여느 때와 같이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다음 달 국제대회를 앞두고 서울에서 오신 코치님과 함께 마지막 집중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장에 도착한 서연이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박 코치님이 도장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코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곧 기쁨의 미소를 활짝 지었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여기에? 박 코치님은 서연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다음 달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직접 와서 봐야지. 훈련 잘 돕고 응원도 해줄 겸 겸사겸사 왔다. 서연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핀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코치님의 얼굴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서연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국제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전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이는 완벽한 품새와 격파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힘이 넘치고 정확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서연이는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상대를 만났지만 놀라운 기술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죠. 믿을 수가 없어. 수아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 영상을 저장하고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모두가 서연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학교 안에서 서연이의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민준과 박태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민준이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히던 대상이 사실은 전도유망한 태권도 선수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이를 직접 괴롭히는 대신 그녀에 대한 아주 악질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걔 사실 약 빨고 매달 딴 거래. 알고 보니 서울에서 사고 쳐서 우리 학교로 쫓겨난 거라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학교 안에 스멀스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들을 듣고도 평소처럼 조용히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도 수아와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기분은 좀 어때? 수아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 주 대회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그랬듯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오늘은 불고기와 김치가 담긴 맛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박 코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이었죠. 두 사람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강민준과 박태수가 어김없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았어요. 야, 서울 깍쟁이. 오늘도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고 있네. 서연이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김치야.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민준이는 비웃으며 계속해서 서연이를 향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듣자 하니 네가 뭐 대단한 태권도 선수라고? 근데 왜 서울에서 쫓겨났대? 뭐 큰 사고라도 쳤냐? 서연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런 적 없어. 거짓말 퍼뜨리지 마. 민준이는 서연이의 반응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치지치. 불쌍한 것.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참으려 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서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서연이의 도시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역겹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개밥이냐? 너네 집에서는 이런 걸 먹어? 그리고 민준이는 도시락통을 거칠게 잡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의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만하라고 했지. 서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어요. 민준이는 당황한 것도 잠시 비웃으며 도시락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불고기와 김치가 차가운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어요. 식당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만해. 여기까지 해. 민준이는 서연이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쳐들었어요. 어쩔 건데? 뭐, 한 대 치시게? 우리 깍쟁이 아가씨? 그 순간 민준이의 손이 서슬 퍼렇게 서연이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목표에 결코 닿지 못했어요. 뉴! 서연이의 몸이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서연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나도 내 가족도 모욕하지 마. 민준이는 분노에 차서 다른 쪽 손으로 서연이를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의 의도를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손목을 잡은 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를 바닥에 그대로 매다 꽂았습니다. 오케이.
식당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야, 이 XX가 도와줘, 박태수. 바닥에 넘어진 민준이가 소리치자 옆에 있던 태수가 서연이를 향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옆으로 피하고 단 한 번의 간결한 발차기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태수 역시 민준이의 옆에 보기 좋게 나란히 누워버렸습니다. 식당 안이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말했어요.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멈춰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때 소식을 들은 김지혜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있는 민준이와 태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서연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앞다투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지혜 선생님은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일단 교장실로 가자. 민준이, 태수 너희도.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와 태수는 분노와 창피함으로 얼굴이 벌개진 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 학생은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서연이는 차분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강민준과 박태수에게 당했던 모든 괴롭힘,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지혜 선생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도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강민준, 박태수, 너희 두 사람은 일주일간 정학이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모든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해. 민준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교장실을 뛰쳐나갔고 태수도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연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보여준 자제력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단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에게 말해주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서연이는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모두 수업에 들어간 뒤였죠. 서연이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준이와 태수를 제압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물함 앞에 도착한 서연이는 문을 열고 책을 꺼냈어요. 다음 수업은 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수업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건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자 보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서연이 아니니?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여기서 좀 쉬어도 될까요? 보건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어디 보자. 열은 없는데.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식당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문이 이미 교직원들에게까지 전부 퍼진 모양이었어요.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보건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준이의 도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시락,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제압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때 보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지금 온 학교가 언니 얘기로 떠들썩해.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아는 그녀의 옆에 앉으며 숨가쁘게 말을 이어갔어요. 믿을 수가 없어. 강민준이랑 박태수를 단숨에 제압했다며? 애들 전부 언니가 무슨 영화 속 히어로 같다고 난리야. 서연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그냥 그만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수아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언니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강민준 같은 애들은 누군가 한 번은 꼭 그렇게 맞서야 해.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이 끝나고 서연이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교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한서연, 진짜 멋있었어. 드디어 강민준이 혼쭐이 났네. 학생들은 환호하며 서연이를 영웅처럼 반겼습니다. 그동안 민준이의 횡포에 남몰래 시달렸던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서연이는 부끄러운 듯 어색하게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수줍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나 김나리야.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서연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 그녀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과 후 서연이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코치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도장에 도착하자마자 최 관장님과 박 코치님이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다. 서연아, 박 코치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최 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지혜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단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셨지. 서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치님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줬구나. 서연아. 박 코치님이 서연이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고 오직 너 자신을 지키는 데만 그 힘을 사용했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도인의 정신이란다. 서연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핀 고였습니다. 코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훈련하자. 다음 주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서연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의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집중해서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천의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향했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김지혜 선생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교정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넌 정말 잘 대처했어. 강민준과 박태수는 정학 처분을 받았고 정학이 끝나면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될 거야.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어제 민준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너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동안 아들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며 정말 미안해 하셨단다. 서연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잘못된 행동이 멈추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혹시 괜찮다면 다음 주 체육대회 때 학생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학생들이 네 멋진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 하더구나.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지혜 선생님은 그런 서연이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서연아. 절대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교실로 향하는 서연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활짝 피어났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멋지고 근사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소양강 고등학교의 넓은 운동장은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각 반의 색깔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응원 도구를 흔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분주하게 대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서연이는 교실에서 반 티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살짝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은 전교생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수아가 다가와 서연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언니, 긴장돼? 서연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본 적은 없어서. 수아는 힘차게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언니를 응원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죠.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도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여러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녀의 민첩한 움직임과 뛰어난 체력은 반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마음으로 서연이를 응원하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어요. 한서연, 한서연, 한서연.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서연이는 반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서연 학생? 뒤를 돌아보니 강민준과 그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은 무척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학생. 우리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요. 민준이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괴롭혔던 거 정말 미안하다. 내 행동이 정말 나빴어.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분명 진심으로 들렸어요. 서연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한테 화내서 미안해. 민준이는 어색하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연 학생, 우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줄 태권도 시범 정말 기대하고 있단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부모님이 떠나자 수아가 서연이에게 달려왔어요. 대박, 믿을 수가 없어. 강민준이 진짜로 사과했어.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너무나 가벼워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지막 순서인 특별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안내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한서연 양의 특별한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서연 양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국제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뛰어난 인재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녀는 어느새 새하얀 도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코치님과 최 관장님도 관람석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죠. 넌 할 수 있어, 서연아. 박 코치님의 응원이 쩌렁쩌렁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서연이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폭풍처럼 강인했습니다. 화려하고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를 완벽하게 선보이는 서연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서연이는 격파 시범으로 넘어갔어요. 최 관장님이 준비해온 송판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집중하더니 얍 하는 날카로운 기압과 함께 한 번의 발차기로 5장의 두꺼운 송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와, 관중석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창작 품새를 선보였어요.
이것은 태권도의 기본 동작에 그녀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결합한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몸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외로움에서 화합으로. 그녀가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여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수아와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뛰어왔고 김지혜 선생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대단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완전 프로 같았다고. 학생들의 칭찬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코치님과 최 관장님도 다가와 그녀를 힘껏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서연아. 네가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 그 자체였어. 박 코치님이 벅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서연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문득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서연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그들이 즐겁게 떠나는 모습을 김지혜 선생님이 학교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맺혔어요. 진정한 강함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지혜 선생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무시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지요. 햇살 가득한 봄날, 서연이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낯선 전학생이 아니라 소양강 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자 모두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다면 따뜻한 감상 한마디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나는 밤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